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줌의 노부알입니다. 오늘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직장인을 시작을 했다면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3, 4년 안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2배 정도 올라 버려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20대들은 내 집 장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힘들고 저도 요번에 집을 사긴 했지만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고 행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현재 굉장히 저금리 시대죠. 예금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사자니 주식도 굉장히 불안하고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아야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세요. 청약저축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청약가점제도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서울 시내에서 청약 당첨이 되려면 60점 중반 정도가 돼야 당첨이 되는데 그 점수를 얻으려면 50대 중반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양가족 수도 3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30, 40대는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청약저축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청약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전에는 추첨제 50%, 가점제 50%였었는데 가점제 100%로 바뀌었죠. 물론 85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청약저축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현재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있어요. 시세 대비 80%, 크게는 60% 가격에 분양가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만 당첨이 되면 로또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 금액은 10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게 좋지만 좀 부담이 된다면 5만 원 정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겠지만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집 장만을 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돈이 없을수록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돼요. 웃기죠? 월급 모아서는 부자 되기가 힘들죠. 월급 모아서는 부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신 게 아니에요. 다 어떤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월급은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해결을 해줄 뿐이지 경제적인 자유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물론 일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막 삼성전자 임원 되고 그러면은 대기업 임원 되고 하면은 돈 많이 벌으니까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차라리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내 집 장만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설명 들어갑니다. 물론 한 푼도 없으면 내 집 장만을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최소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이 없으시면 3천만 원을 모아 오세요. 모아 오신 다음에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모은 돈이 한 1,500만 원이다. 요랬을 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직장인 2년 차라고 했죠. 20, 30대 직장인 2년 차. 직장인 2년 차가 되면은 1년은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작년 대비 소득만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혹자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집을 사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지를 사회초년생 때 몰랐어요. 경제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란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알았다면, 그리고 경제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부를 축적한 건 아닙니다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 주변엔 없었던 거겠지. 그땐 유튜브도 없었고. 그럼 종잣돈을 3천만 원을 모았다. 아니면 1,500만 원인데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뚫어서 3,500만 원, 3천만 원, 3,500만 원을 모았다. 어떻게 집을 사느냐? 1억짜리 집을 사시면 됩니다. 1억짜리 집이 어딨냐? 아파트는 절대 없죠. 서울 시내 아파트는 최소 4억, 5억 이상씩 하죠. 경기도권에도 1억짜리 아파트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빌라라도 사셔야 됩니다. 1억 미만짜리 아니면 1억 1,000만 원짜리, 1억 2천만 원짜리 빌라라도
사셔서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돼요. 보통 사회 초년생이 직장을 서울에 잡고 원룸을 월세나 전세로 살죠. 요새 원룸 전세가 깨끗한 거 들어가려면 최소 1억부터 시작을 해요. 괜찮은데 뭐 복층 오피스텔 이런 데 들어가면 전세값이 뭐 1억 8천만 원 합니다만 1억짜리라고 잡읍시다. 전세가 1억짜리라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로 8천만 원까지 나올 거예요. 결국엔 내 돈, 자기 자본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8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면은 이자를 3% 잡게 되면은 매달 20만 원씩 이자가 나가게 돼요. 결국 1억짜리 전세 원룸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 자본이 2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자 매달 20만 원씩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비용이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월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하죠. 뭐 지하로 반지하로 들어가면 40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할 테고요. 자기 자본 500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달 50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1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4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 말은 1억짜리 집을 살 때 40%인 4천만 원 대출이 나오고 자기 자본 6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금자리 론은 7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1억짜리 집을 살 때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3천만 원은 자기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론은 또 정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낮아요. 이자가 한 2.6%, 2.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7천만 원 대출을 받게 되면 30년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면 매달 28만 원이 나가는데 28만 원 중에 12만 원이 원금이 상환되는 거고 이건 뭐 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만 원, 16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1억짜리 빌라를 사게 되면 7천만 원 대출에 자기 자본 3천만 원이 필요한데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15만 원 정도가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번 전세, 자기 자본 2천만 원에 이자 20만 원이 나가요. 2번 월세, 자기 자본 500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비용이 월세 50만 원이 나가요. 3번 내 집 마련, 자기 자본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매달 이자가 15만 원, 16만 원 정도가 나가요. 하지만 빌라를 한 채 샀다면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 원짜리 빌라를 법원 경매로 운이 좋아서 1억에 낙찰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부터 1000만 원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그리고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4년 뒤면은 4천만 원이 오른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시세 차익이 1000만 원 싸게 샀으니까 5천만 원 이익을 본 거죠. 너무 갔나? 아니 어쨌든 안 그러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물론 뭐 매년 500만 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매년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오를 확률이 더 높으니까 4년 뒤면은 5천만 원을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2년 실거주를 했으니까 비과세 요건도 얻게 되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 매년 모은 돈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4년 동안 1000만 원, 1000만 원, 4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판 돈 9천만 원 뭐 이렇게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테크를. 그것조차 안 하면 매달 1000만 원씩 모아서 언제 집 사겠어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지. 하지만 1번과 2번은 순전히 비용이기 때문에 뭐 돈을 돌려받지를 못해요. 내 집 장만 하는 게 낫지 않나?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딱 찍혀있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그걸 세를 줬을 때 제 이름이 갑에 적혀있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제 이름이 갑에 적혀 있어요. 저 뭐 근로계약서 쓸 때 항상 을이었거든요. 을 노현승, 을 누구누구. 연봉계약서 사인할 때도 을. 근데 내 집을 갖고 있고 그거를 세를 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갑에 제 이름을 적어요. 아 그때 기분이 좋던데. 어떤 걸 택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이런 식으로 집을 사도 되고요. 다른 하나는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산정을 해요. 20제곱미터 정도면 원룸이 20제곱미터 이하가 되거든요. 한 6평 정도 되니까. 20제곱미터 이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산정을 해서 일반 청약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은 안 돼요. 특별공급이라 하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일 경우에 1억 3천만 원 이하예요. 서울 시내에서 1억짜리 원룸을 아니면 1억짜리 투룸 오래된 빌라를 마련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무주택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서울에 와서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집주인이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셨거든요. 집주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월세 내면서 사냐? 집을 한 채 사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죠. 그게 뭔 말이야. 집을 어떻게 사.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월세 50만 원씩 냈는데 아마 그 집주인은 대출을 받고 제가 내는 월세로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참, 그렇게 해야 돈 버는 거지. 그럼 1억짜리 집을 어떻게 찾냐? 서울 시내에서 1억 미만짜리 집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일단 자기의 직장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직장에서 다닐 만한 곳, 직장이 강남역이다. 그럼 2호선 라인이겠죠. 석촌 주변, 석촌 3전, 잠실동, 아니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성수 쪽에, 그쪽에 부동산에 가서 다 뒤져보세요. 뭐 1억짜리 집을 찾고 있는데 혹시 빌라 오래된 거라도 1억짜리 집이 있는지 다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지 공짜로 돈 버나.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렇게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경매가 있어요. 법원 경매는 좀 더 쉬워요. 쉽다는 게 물건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1억 미만으로 설정을 걸고 서울에서 딱 찾아보면은 다 리스트가 떠요.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사도 되는지 안전한 물건인지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낙찰 받아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빌라 한 채라도 사야 재테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월급 모아서는 절대 돈을 불릴 수가 없어요. 1억 미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몸테크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몸테크는 조금 힘들다. 몸테크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낙후된 오래된 지하라도 반지하라도 그런 빌라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그게 힘들다면 그냥 조금 깔끔한 살만한 그런 빌라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저는 무조건 이란을 추천을 드려요.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는 좀 못 살아도 되거든요. 돈 없어도 되거든요. 고생해도 되거든요. 물론 막 취직했는데 잘 보이고 싶지. 차도 끌고 싶고, 차 사면 안 되고, 차도 끌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고, 나 이렇게 잘 산다. 막 복층 오피스텔에 살면서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인테리어 잘 된 방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죠. 근데 그거 진짜 다 한때거든요. 나도 그렇게 했지. 근데 사회 초년생 때 막 그런 허세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싶고 인테리어도 잘 꾸며놓고 싶고 차도 막 굴리고 싶고 그랬죠. 근데 그거 진짜 다 부질없고 한때거든요. 그러니까 몸테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굉장히 낙후된 반지하라도 들어가셔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은 혹시라도 몰라요. 그런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라 하더라도 4억 5억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막말로 1억 주고 들어갔는데 재개발이 지정이 됐어. 그래서 3억 4억 이렇게 뛰어요. 그런 돈을 어디서 만져보겠어.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만져봐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재개발이 지정이 된 곳은 3억 4억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대로 될 만한, 그렇게 재개발 지정이 될 만한 지역을 들어가셔서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재개발이 지정이 될 만한 곳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재개발이 왜 되냐면 혹여라도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지나갈 길이 없어요.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를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데서 몸테크 해도 되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사시는 거, 전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빌라가 서울 시내에서 1억 이하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 다 비싸졌을 것 같고. 그런 게 없다면 뭐 경기도로 빠지면 되고. 그렇게 몸테크가 힘들다면 1억짜리 이하 빌라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된다니까요. 25살에 했다고 쳐봐요. 25살에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35이야. 와, 35밖에 안 됐어. 근데 그 빌라가 재개발이 지정까지 됐네. 그래서 입주권까지 받았어. 그러면 서울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안 되리라는 법도 없고. 이해가 되시나요? 법원 경매로 1억 미만 빌라를 어떻게 찾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법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게 경매 정보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물건 검색을 해봅시다. 물건 검색을 하면 뭐 소재지를 서울로 잡고 1억짜리 아파트는 없으니까 거의 없을 테니까 빌라로 잡은 다음에 최저가 1억 검색하기 여러 개가 나오죠.
한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나오네요. 라이프하우스 동작구 상도동 두 번이나 유찰됐네. 확장을 했구나. 이게 불법 확장을 했나?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네요. 이렇게 확장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이런 건 나중에 팔거나 할 때 좀 골치 아프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거 좀 볼까요?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1억 미만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물론 여기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뒤져보면 나온다는 얘기죠. 일단 대지권은 4.7평짜리고 건물은 5.81평 19제곱미터죠. 이게 이제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죠. 건물 상태를 좀 볼까요? 깔끔합니다. 4층 위치도 요 역세권, 이게 6호선역인가? 역에서 좀 가깝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면 요 땅이 되게 안 이쁘잖아요. 그쵸? 되게 길도 막 이런 식으로 나 있고, 반면에 정비가 잘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런 데보다는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데라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진 않아요. 뭐 노후주택 비율도 있고 하거든요. 노후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어야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든요. 이게 좀 괜찮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감정가가 1억 4,200만원이에요. 근데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9,940만원에 샜죠. 요 빌라인가봐요. 요 성문 맨션. 어떻게 생겼냐? 3룸이에요. 방 하나, 둘, 셋. 지하층, 반지층이라서 좀 살기가 그럴 거고, 정확한 위치는 이쪽인데, 이쪽이 59제곱미터죠. 아까 얘기했는 게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6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요 위치가 여긴데, 보이시죠? 여기가 남한산성 입구역 8호선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7분, 532m, 7분 거리. 8호선을 타고 2호선 잠실역까지 갔다가 2호선에서 강남역까지 가기 괜찮죠. 또 이 일대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여기 진짜 제가 성남 쪽 임장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이쪽이. 재개발은 안 될 것 같은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진짜 오래됐어요. 보시면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일대가 있는데 진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데를 만약에 여기서 여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재개발이 이런 데를 재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말고 깜짝 놀란 데가 있는데, 여긴 좀 넓네. 이거 보이세요? 이런데 이거 재개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몸테크를 하는 거지. 이런 데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되거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런 데를 들어가서 몸테크를 하면서 있다가 재개발 지역이 되면은,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뛰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원래 요렇게 지금 신흥 2구역이라고 해서 4월달에 분양이 예정인데요. 요 일대도 다 이랬어요. 요렇게 다 이런 밀집 지역이었어요. 밀집 지역이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여기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면은 입주권을 받는 거예요. 원래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빌라촌이었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지금 가보면 이렇게 다 밀려 있어요. 다 밀어버리고 요렇게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몸테크를 하면서 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입주를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재개발이 지정되자마자 한 2, 3억이 뛸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셔도 되고, 월급 모아서 언제 그 돈 벌어? 어떻게 그 돈 벌겠어요? 또 밀린 사진이 있을 거야. 요렇게 다 이미 다 밀렸어요. 지금 가보시면 상대원 2구역이라고 있는데, 상대원 2구역 빌라 보시면 4억 2천만 원이죠. 공급 면적이 50제곱미터. 아까 그거보다도 뭐 대지 지분을 따져야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작은 평형의 빌라잖아요. 1억짜리 그렇게 집에 살고 있다가 4억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 내가 진짜 20대 후반이고 미혼이라면 이렇게 몸테크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빌라를 한 채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 댓글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진심 어리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구독자가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날라갑니다. 그쪽으로. 아니, 수도권이어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살다 보니까. 다음 편에는 제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원룸을 낙찰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